이제부터 드디어 humberto 바스의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오스트리아 스타리온 언덕에 있는 바드 블루마우 온천 리조트입니다. 이쪽이 온천 지역으로 꽤 유명하더라고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또한 로그너 인터내셔널 호텔 앤 리조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체인은 여기서 처음 보았네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시작은 1992년 쉔부르 궁전에서 호텔 외장인 로버트 바그너와 humberto 바스와의 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페터 펠리칸과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정말 딴 세상입니다. 이 멋진 humberto 바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오스트리아의 남쪽 슬로베니아와 헝가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빈에서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어서 여기에서 빈 답사는 뭐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정말 시골이지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호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야외 호텔 스파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호텔에 머무는 투숙객이 사용하는 스파와 그냥 스파만을 방문한 분들이 사용하는 스파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투숙을 했기에 이쪽 불카리나 쪽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동선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차로 와서 이쪽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호텔 리셉션에 위치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대로 다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카리나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 뒤쪽 호텔 숙소도 저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제대로 된 배지도는 못 구했고 이런 간략한 지도만 구했습니다. 제가 차로 들어온 길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텔 숙소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스파만 방문한 분들을 위한 불카리나 쪽이고 여기가 호텔 숙박객들을 위한 스파입니다. 이 길이 제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로 들어간 길입니다. 길도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불카리나 쪽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밭이 있습니다. 동료라도 있었으면 이 밭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는 건데요. 안타깝네요. 사실 여기 도착한 시간은 거의 밤 8시 반 정도였습니다. 즉 어두울 때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들어섰을 때 좀 으쓱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숲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까지 다 왔어도 여기에 대규모 온천 리조트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장기 거주자 혹은 진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은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같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까 전 진입로 초입에 있습니다. 남쪽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작은 원형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도착하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하나도 인지를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도착한 날 밤은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밤새도록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마을 광장도 찍어 보았죠. 이 마을 광장은 불카리나 이외의 호텔, 커뮤니티 시설, 또 헬스 앤 뷰티 등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지도는 정확하게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마을 광장을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이 배지도에서는 이쪽의 헬스 앤 뷰티 영역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헬스 앤 뷰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헬스앤뷰티 초입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이 건물은 마을 광장의 커뮤니티 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헬스앤뷰티의 본 건물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저쪽 내부로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내부로 가다 보니 문이 잠겨져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또 여기도 작은 연못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저렇게 노천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찍 가서 그런지 카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시간대에는 여기를 못 가보았네요. 호텔 본관에서도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과 내부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그나바트 블루마운 내부 답사를 갔던 시간이 밤 늦게나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을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곳입니다. 저 아래 회랑을 통해서 호텔 본관 정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랑 앞쪽의 잔디 공간에는 저런 소소한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호텔 정문 앞쪽의 원형 중정으로 들어가는 회랑입니다. 낮인데도 여기 호텔 정문을 찾기 힘드시죠? 그러니 이런 밤에 도착할 저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안 그래도 밤에는 눈도 침침해지는 나이인데요. 저기가 바로 호텔 정문 앞쪽의 원형 코트야드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호텔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이고요. 그리고 거기 반대편, 즉 우측에는 아까 전 헬스앤뷰티 초입에 있었던 커뮤니티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의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예쁜 건물도 밤에 보면 좀 을씨년스럽기는 하죠. 이제 커뮤니티 건물의 회랑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가게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세미나 시설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의 밤 12시에 그리고 아침 7시에 여기를 둘러서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것은 못 보았네요. 여기 기념품을 좀 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오후에 왔는데도 역시 열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저번 컨텐츠에서 맥도날드 파트 피시아우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빨리 거기를 떴다고 했죠. 여기가 열려 있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한 오후 5시인가 6시인가에 여기 도착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열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이 복도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는 복도이고 바로 저기가 호텔 정문 앞 원형 코트야드입니다. 그리고 저 브릿지 아래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낮에는 그래도 이 주차장 입구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늙어서 그런가 이제 길도 못 찾네요. 호텔 정문으로 가는 복도를 더 올라와서 본 곳입니다. 밤에 보면 헷갈릴만 하죠? 그런데 낮에 보니 또 주차장과 복도를 경계짓고 있는 담벼락이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벽돌 담벼락을 한번 이렇게 디자인해보고 싶을 정도로요. 이걸 배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쪽이 호텔 정문 쪽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 바닥에 있네요. 자, 이제 호텔 정문 앞쪽의 원형 코트야드를 들어가 볼까요? 저기가 바로 호텔 정문 앞의 코트야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밤에 도착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래도 저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저렇게 호텔 정문의 코트야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밤에 도착하시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요. 하지만 낮에 봐도 정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저 위에 보이는 건물은 호텔 본관이고요. 정문은 저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문 앞은 꽤나 넓습니다. 그런데 정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죠. 여기가 호텔 정문입니다. 로그나바트 블루마을 숙박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2박 숙박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숙박에는 무조건 조식과 석식이 포함되어 있죠. 즉 여기는 정말 쉬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도 정문 바로 옆에 있네요. 이 정문에서 호텔 스파와 게스트용 스파의 중간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저 원형 코트야드를 구성하고 있는 필러티 형식의 저 브릿지입니다. 저 아래로 가시면요, 저런 입구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저기가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어느 쪽으로도 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텔 본관 스파와 게스트용 스파인 불칼이나 헬스앤뷰티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텔 건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호텔 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 말했던 그 공간에서 호텔 본관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긴 아까 전 호텔 본관의 반대편이고요. 호텔 본관과 가까운 건물은 자이젤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정리하면서 좀 헷갈렸습니다. 호텔 본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 황금색 양파형 돔이겠죠. 사실 저기를 정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저기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원래 humberto 바서가 디자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humberto 바서 뮤지엄에서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어의 모델을 보았을 때 마치 땅에서 솟아난 저 건물을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니 실망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 보여드린 호텔 정문 앞 원형 코트야드와 같이 호텔 본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제가 머문 지겔 하우스인 줄 알았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머문 숙소였던 지겔 하우스로 건너가 볼까요?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는 크게 4개의 대형 호텔동이 있습니다. 그중 호텔 본관과 호텔 스파에 가장 가까운 호텔동이 바로 지겔 하우스입니다. 지겔 하우스의 뜻은 벽돌집이라는 뜻인데 그렇게까지 벽돌을 많이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인면도 은근히 호텔 본관과도 비슷해 보이죠? 저기는 지겔 하우스의 테라스 출입구입니다. 저기서 나오시면 바로 호텔 스파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쓰임새보다는 담배 피러 나오는 장소로 잘 썼습니다. 여기는 지겔 하우스의 후면입니다. 근데 앞이랑 별 차이 없죠? 다만 다른 호텔동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도움이 없다는 정도? 여기는 지겔 하우스의 다른 출입구인데요. 사실 여기가 정확히 어느 쪽이 위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여기 밤에 나갔다가 문이 닫혀서 한참 돌아서 아까 전 지겔 하우스의 테라스 출입구로 간신히 들어갔던 안 좋은 기억이 있네요. 지겔 하우스와 스타인 하우스는 또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아마 아까 전 출입구가 이쪽 통로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여기 건물을 올라갈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 지겔 하우스와 스타인 하우스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위험하게 여기 통제선을 넘어서 또 다른 호텔동인 쿤스터 하우스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은 좀 비추천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아까 전 지겔 하우스와 연결된 스타인 하우스를 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스타인 하우스입니다. 저 아래 공간이 바로 지겔 하우스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윗부분을 올라가는 방법을 끝내 찾지 못했네요. 제길. 스타인 하우스도 지겔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도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스타인 하우스는 돌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왜 돌집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잘 모르시겠죠? 이유는 하나, 바로 입구 부분이 저렇게 돌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인하우스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못 찾아서 결국 이 내부도 못 들어갔네요. 뒷부분에도 이렇게 입구 부분 쪽이 돌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각 동의 객실들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객실 게스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호텔의 대형 동 중 마지막인 쿤스트 하우스입니다. 쿤스트 하우스는 예술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예술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기가 바로 제가 쿤스트 하우스 위로 올라간 곳입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저기 올라가면 제재를 당할 것 같아서 일부러 새벽녘에 올라갔습니다. 정성이죠?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첨탑에서 올라가서 아까 전 사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쿤스트하우스 근처에는 이런 조형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술의 집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로그너바토 블루마운은 대형 호텔 객실동 말고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호텔 스파와 거리가 정말 꽤 있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스파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텔 객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너무 외져서요. 저처럼 여기를 뒤져서 다니지 않는 이상 이 건물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은 이 건물 하나를 나눠 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만약 호텔 게스트가 쓴다면 이 한 동을 다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건물 위를 올라가는 데에는 제재하는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천창이 있는 거 보면 이 안쪽까지 공간이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로그너바토 블루마우의 메인인 외부 스파 공간을 살펴볼까요? 밤에 도착했기에 여기 외부 스파는 금방 닫았습니다. 여기에 발도 못 담가 보았다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마자 이렇게 새벽에 또 나와서 사진을 찍었네요.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바로 지겔 하우스의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좀 위치를 호텔 본관 테라스 쪽으로 옮겨서 찍어본 것입니다. 호텔 외부 스파는 메인 풀과 파도 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풀이 바로 메인 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이 호텔 스파 본관이고요. 야외 메인 스파의 가운데에는 버블 제트가 설치되어서 저기에 앉으면 피곤이 싹 풀려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호텔 뷔페 레스토랑과 와인바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여기 도착해서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스파 건물의 반대편에는 아까 전 여기를 위해서 촬영했던 지겔 하우스의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야외 메인 풀 바로 옆에는 파도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도 못 담갔네요.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풀인 것 같기도 해서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전체를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를 제대로 즐겨보려고 여기 숙박한 둘째 날은 좀 일찍 와서 여기서 스파를 즐겨보았습니다. 여기 풀의 물은 다 온천수입니다. 여긴 호텔 야외 스파의 샤워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용해 보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야외 메인 스파를 건널 수 있는 작은 브릿지가 하나 있고요. 그 브릿지 뒤쪽에는 야외 메인 풀에서 호텔 스파 본관 내부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저렇게 있습니다. 호텔 야외 스파에는 이런 조형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참새들입니다. 여기 야외 식탁에 있는 고기를 낚아채서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참새가 잡식성 동물인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밤에는 여름이지만 상당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모닥불도 피워 놓았더라고요. 로그너바토 블루마운은 어린이 놀이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위치는 호텔 스파 본관의 뒤쪽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달랑 찍은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의 비투숙객을 위한 불카리나 스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진은 아까 전 쿤스트 하우스 맨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로그너 바터 블루마운 내에서 못 가본 스파가 저렇게 보여서 저기를 어떻게 갈 수 있나 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불쇼도 하나 봐요. 원래 이 지역이 화산 지역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불쇼도 하나 보죠. 근데 왜 호텔 투숙객을 위한 이런 쇼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여기까지가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의 외부 공간을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가 제가 만든 역대 건축 관련 컨텐츠 중 최장 시간을 깨뜨릴 것 같네요. 여기 외부만 살펴본 것만 해도 웬만한 컨텐츠 시간을 넘긴 것 같으니까요. 아이고 길다. 내부도 이만큼 깁니다. 자, 외부와 같은 수로 내부를 살펴볼까요? 그럼 호텔 본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텔 본관 정문을 들어가면 저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소파도 같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호텔 정문을 들어오면 이렇게 호텔 리셉션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호텔 리셉션 테이블은 가운데 뿐입니다. 호텔 리셉션 테이블 앞쪽의 호텔 라운지입니다. 역시 밤늦게이니 아무도 없죠? 여기 호텔 로비에는 이런 수공간도 설치되어 있네요. 어쩌면 이런 수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훔베르토 바서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텔 리셉션 테이블 옆쪽에는 이런 공간도 있는데 아마 여기 호텔 투숙객들에게 호텔 시설이나 주변 관광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맨 처음 보여드렸던 호텔 리셉션에 위치한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의 모형입니다. 훔베르토 바서 뮤지엄 것과는 좀 다르죠? 여기는 호텔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은 각 숙소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머물렀던 지이겔 하우스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넓은데도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공간은 호텔 본관의 코어 공간입니다. 호텔 리셉션에 이어져 있습니다. 로그너 바터 블루마우는 완전히 훔베르토 바서 디자인이 적용된 신축 건물입니다. 그 덕분에 여기 바닥은 전체가 편편한 곳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치 보통의 흙바닥처럼 울퉁불퉁하죠. 심지어는 이 코어의 계단 참까지도요. 그래서 여기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은 더 불편하고요. 여기는 호텔 본관과 다른 객실동으로 건너가는 복도의 중간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이 복도의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을 보세요. 저 모형에 가깝게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다니면 그래도 좀 덜 불편합니다. 여기의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낮에는 여기 스파를 즐기기 때문에 수영복 위에 가운만 걸치고 다닙니다. 맨발로도 잘 다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복도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바닥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좀 방지해 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머물면서도 계속 비누로 답사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낮에는 몇 시간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기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여기에 머물면서 스파를 즐겼으면 하네요. 이제 호텔 본관에서 스파 본관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여기 복도는 계속 헷갈렸습니다. 여기 현지에서도 복도를 제대로 못 찾아서 계속 헤맸으니까 당연한 결과이겠죠. 다만 이 공간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해서 호텔 야외 스파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텔 야외 스파를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그것 때문에 좀 골탕 먹기는 했습니다. 바로 아까 전 공간의 바깥쪽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나가는 문들이 다 잠궈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로 들락날락하면 스파에서 젖은 투숙객들이 바로 들어오면 이 공간이 물바다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파 라운지는 적어도 호텔 본관과 GCR 하우스 등의 투숙객동 그리고 호텔 스파 본관에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파 본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내부 스파 풀뿐만 아니라 호텔 투숙객들을 위한 뷔페 레스토랑과 와인 라운지와 바가 같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스파 라운지에서 레스토랑 등으로 가는 복도의 입구입니다. 여기는 뷔페 레스토랑과 와인 라운지 등으로 연결되는 스파 본관 라운지입니다. 저기가 아까 전 들어왔던 복도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바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바 내부입니다. 도착한 날 밤늦게 여기를 가니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인 라운지 입구입니다. 그런데 호텔의 규모에 비해서 와인 라운지는 좀 작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직원이 여기서는 안 보였거든요. 와인 라운지와 바를 지나면 이렇게 호텔 뷔페 레스토랑의 입구가 보입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호텔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무조건 이틀 숙박에 조식과 석식이 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거의 8시에 가깝게 도착했기에 잘못하면 저녁 식사를 못할 뻔했습니다. 여기 뷔페는 평이 좋더라고요. 그 평대로 조식은 물론이고 석식도 훌륭하더라고요. 웬만한 레스토랑 뺨칠 정도로요. 다만 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나 음료 서빙을 혹시 웨이터가 물으면 그냥 거절하세요. 테이블에서 서빙되는 음료는 숙박비에 포함됩니다. 그냥 뷔페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뷔페 레스토랑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맥도날드 파트 피자하고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아, 여기 야외 테이블도 있습니다. 아참, 여기 삶은 달걀은 이렇게 얼굴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먹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웃는 애를 패서 먹어야 하니깐요. 이제 스파 본관 내부 풀을 가볼까요? 그런데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뷔페 레스토랑에서 내부로 바로 스파 본관 내부 풀로 들어가는 길은 못 찾았습니다. 내부 풀은 모두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내부 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람이 없는 아침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큰 DSLR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다른 투숙객들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때 수영복도 안 입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는 수영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내부를 찍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장면도 찍을 수 있었죠. 여기가 바로 스파 외부 풀에서 내부 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 입구 밑에는 저렇게 멋진 타일 조각들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풀에 들어가서 내부를 본 것이랑 풀을 벗어나서 보았을 때랑 많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풀에 들어가야지만 이 아래 공간의 멋진 타일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풀의 위치에 맞춰서 이 내부 공간을 구성한 것도 다 humberto 바스가 의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것일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말 풀에 들어가서 이 내부를 바라본 풍경은 어메이징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본 것은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 여기 내에도 스파 뷔페 레스토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원형 계단 공간이 바로 그 공간으로 가는 계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객실동은 적어도 지겔 하우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느 객실동용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 내부에는 정말 많은 휴식용 침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숙객들은 스파 잠깐 즐기고는 그냥 이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책이나 읽거나 자더라고요.
하지만 외구가 안되고 쭈뼛거리는 저는 이 침대가 비어져 있어도 여기 눕기가 뭐해서요, 결국 저 침대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 멍청하죠? 여기 스파의 뜨거운 물은 모두 진짜 온천수입니다. 그리고 로그너바트 블루마운은 지열 발전소를 이용해서 여기 모든 전기와 난방을 자체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내부풀 중앙에는 이렇게 2층 공간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가 그 뷔페 레스토랑일 것입니다. 여기 평면이 있다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내부에도 큰 천창이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스파보다는 여기 머무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투숙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사진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아침에 좀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진 찍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스파 닫을 때까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천창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지른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네오 스파에는 여러 천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작은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느라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다시 한번 가서 제대로 스파를 즐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갔을 때는 이제 여기 내부 공간도 외부 공간도 잘 파악했으니까 못 간 곳을 또 탐문해 봐야겠죠. 그렇지만 여기 다시 와도 또 못 본 곳 사진 찍겠다고 돌아다니라고 또 제대로 스파를 못 찍을 것입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부 스파 좀 구석진 곳에 연인만의 탕 같은 곳도 저렇게 있습니다. 한 연인이 저기 들어가서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또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는 일종의 마사지나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내부풀 천장 일부를 좀 확대해서 찍어본 것입니다. 타일을 대부분 쓰기는 했는데 저렇게 그냥 마무리 안하고 그대로 놔둔 곳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여기는 내부 풀의 샤워 시설입니다. 전에 피터 줌터의 발소에 온천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샤워 시설은 엄청 좁고 어두웠습니다. 여긴 밝아서 좋더라고요. 물론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호텔 스파에서 빠져나와 제가 머문 GGL 하우스로 가볼까요? GGL 하우스를 가려면 다시 스파 본관의 복도를 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복도가 헷갈리네요. 이 복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요. 그래서 호텔 본관과 호텔 스파 본관 그리고 객실동 사이의 복도들을 그냥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 복도들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다 훔베르토 바서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기 그림들이 개인적으로는 훔베르토 바서 뮤지엄에 걸려져 있는 것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복도 중간에는 저런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불도 붙여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정말 제가 머물렀던 GGL 하우스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번 콘텐츠는 정말 길어졌네요. 여기 처음 밤에 왔을 때 정말 호텔 본관 리셉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쉴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어 두었나 봅니다. 제가 머문 곳은 저층부였습니다. 외부의 GGL 하우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이 꽤 긴 편이라서 따라서 저층부 복도도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GGL 하우스의 중앙 외부 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 복도를 들어가 보시면요, 내부 객실 복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닥은 울퉁불퉁하고요. 그런데 복도 중간중간에 저렇게 천정 슬라브가 비정형으로 움푹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도 도착한 날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부 복도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각 객실동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른 객실동들을 못 들어가게 동선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황 증거 중 하나가 저 계단입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다른 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갈 수 없고 그냥 객실들만 위에 있고 끝이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제가 머문 게스트룸을 소개할 차례군요. 저기가 객실 정문이고요. 들어오시면 이쪽에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을 보고서 저는 처음으로 humberto 욕실과 화장실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만 여기 욕실은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욕실 아닌가요? 제가 다른 객실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욕실의 타일 디자인이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이런 타일 붙이기로는 같은 디자인이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여기 세면대 옆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벽은 샤워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하면 정말 시공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 창들은 또 침실로 나 있는 창들입니다. 그래서 욕실을 사용하면 이렇게 침실에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 비해서 침실은 좀 평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humberto 바서 디자인을 진짜 확인해 보려면 무조건 욕실이나 화장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빌트인 퍼니처도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그나마 침실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저 나무 모티브의 벽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 디자인은 로그노 바터 블루마우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 여기저기 널려져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노 바터 블루마우의 객실 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찜질방 키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로그노 바터 블루마우의 소개였습니다. humberto 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그노 바터 블루마우의 주인인 로버트 로그너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humberto 바서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길고 긴 로그노 바터 블루마우에 대한 소개였네요.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새롭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또 들르겠다는 결심이요. 이렇게 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